여러분들 제가 자기 개발과 관련된 영상을 많이 송출하지 않습니까? 항상 마음에 좀 걸리는 대목이 있어서 오늘은 이 자기 개발 열풍의 시대에 이 자기 개발이라는 게 혹시 허상이 아닐까? 혹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서 일정한 성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 짓에 불과한 것 아닐까? 이런 질문을 꼭 오늘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고 자기 개발을 해야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잘못하면요, 자기 개발은 열심히 하지만 정말 의미 없는 그런 허상을 쫓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개발 열심히 하는데요. 제가요, 자기개발의 함정이라는 이야기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너무 과하게 세우도록 자기개발 서적이나 자기개발을 강조하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조금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저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그것을 며칠 하다가 실천을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자괴감에 빠지죠. 이 자기개발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삶을 평화롭게 살면 우리가 자괴감에 빠질 이유도 사실은 적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개발을 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나다움이에요. 나에게 맞는 수준, 나에게 맞는 어떤 방향, 나에게 맞는 어떤 실천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하시지 않으면 자기개발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괴감 모드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정말 불편한 존재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늘 제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것과는 또 조금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대표적인 철학자가 푸코죠. 푸코가 수용인들의 삶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감옥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핵심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수용인들은 감옥의 구조가 이 파놉티콘이라고 하는데요. 가운데 간수가 서 있고 간수는 이쪽 라인, 저쪽 라인, 저쪽 라인을 다 볼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 군데이고 쭉 수평으로 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수는 수용인들의 행위를 사실은 감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용인들은 마치 내가 간수의 감시를 항상 받고 있어, 이런 의식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게 일종의 사회의식 같은 것에 대해서 푸코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뇌리에 박혀있는 윤리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놉티콘의 간수와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게 푸코의 지적이에요. 또 푸코가 아주 예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 수용인의 삶과 관련된 영화 같은 거 보면 시간이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강제로 그 시간에 맞춰서 일상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표는요, 사실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보면 근대의 산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대 유적 같은 데 가보면 건물에 시계가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죠. 요게 대표적인 근대의 상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근대사회가 되면서요, 노동을 시간에 맞춰서 하는 그런 경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사실 엄청난 발견이에요. 그 이전에는 계절의 변화라든지 날씨라든지 또는 밤낮이라든지 이런 자연현상과 노동이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근대사회가 되면서 이제 시간이 노동을 규율하는 시대가 됩니다. 자, 우리 아침에 플래너 쓰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플래너 쓸 때 시간표처럼 쓰지 마세요. 저는요, 마음속에 그런 근대의 노동 통제적인 사상으로부터 좀 벗어나고자 하는, 좀 더 자유로운 우리의 삶을 추구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우리의 삶을 추구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침에 플래너 쓸 때 시간 계획처럼 쓰지 마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전, 오후, 저녁 정도로 나누어서 각각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의 자신의 과제를 머릿속으로 연상하는 작업을 하는 것, 이것이 플래닝의 핵심이고, 실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맡겨두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자기개발의 정신이 조금 뭐랄까 꽉 틀에 맞춰서 막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느낌, 여러분들 그동안 갖지 않으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푸코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러한 사회의 규율, 그 규율은 소수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최적화된 그런 규율이에요.
따라서 푸코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푸코의 지적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같은 프랑스 철학자고 푸코와 같이 활동도 하고 푸코보다 조금 선배에 해당하죠. 알티세르라는 철학자가 또 있어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라는 개념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를 열심히 본다든지 여러 가지 문화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결국은 공장에서 열심히 또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문화적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조금 극단적인 문제 제기를 한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강한 마르크스주의자이기 때문에 좀 이런 도식적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이 알티세르의 지적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요, 그렇게 하도록 문화적으로 정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종의 규율 같은 것이죠. 이 규율들이요, 우리가 노동을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돼 라는 문화, 또는 9시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는 게 옳아 라는 문화, 기타 등등 우리의 일상을 실제로는 속박하고 있는 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구글 4억 새로 지은 거 영상으로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 핵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요, 구글처럼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결국은 출퇴근 시간도 자유, 재택도 자유. 결과적으로 그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산출해내는 것, 거기에 포인트를 주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물들은 인간에게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영 철학을 가졌겠죠. 물론 제가 구글만을 높이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알티세르가 얘기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는요, 구글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문화적 양태, 윤리적 양태, 룰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데올로기로서 국가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장치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장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알티세르가 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점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통해서요, 아이히만의 주장을 세계를 향해서 소개를 합니다. 아이히만의 주장은 그거죠.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그 나라의 가치관 안에서 나는 내 직장에 성실하고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했을 뿐인데, 내가 가스실로 간 유대인들을 수송하는 책임자의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나의 잘못이라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주장이에요. 실제로 안경을 쓰고 생긴 얼굴도 동네 아저씨였습니다. 왜 우리 영화 보면 나치의 표정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보통 아저씨였어요. 한나 아렌트는 깜짝 놀라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야? 내가 나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윤리들, 내가 회사에서 해야 하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사유하라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깊이 생각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간다면 좀 과장된 것이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아이히만과 같은 유태인을 600만 살해한 그런 전범 같은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이 한나 아렌트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용어를 썼던 겁니다. 자, 푸코, 알티세르, 한나 아렌트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사유하고 깊이 생각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인생의 주관자로서 판단하고 행위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자기 개발해서 자신이 속한 그 직장 또는 자신이 속한 그 집단, 거기에서 뭔가 성과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심지어는 악의 평범성의 길일 수조차 있다. 이것이 세 철학자가 공통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자기개발에 열심인 우리 모두가 한 번은 이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한나 아렌트의 대안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한나 아렌트를 세계적인 학자의 반열로 올려놓은 그런 저작이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앞서 쓴 저작,
한나 아렌트의 대표적인 저작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이죠. 여기에요. 노동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레이버, 노동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 그 일하는 행위들, 얘를 레이버라고 표현을 했죠. 두 번째는 워크예요. 이 워크는 노동에 자신이 추구하는 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가 추가가 되면 얘가 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은 레이버를 함과 동시에 그 레이버의 일부를 워크라는 속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개를 한나 아렌트는 예리하게 봤고요. 최종적으로 한나 아렌트가 강조하는 것은 액션이에요. 액션이라는 것은 자신의 취향,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 지향, 또 그 행위의 가치, 인간으로서의 가치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레이버를 해. 근데 그 레이버의 일부분의 속성이 워크일 수도 있고요. 그 레이버의 행위 안에 액션으로서의 속성조차도 사실은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직장 생활에서 레이버 이상을 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워크적 또는 액션적 성격의 행위를 여러분들은 제가 그래서 삶의 병행 전략이라는 걸 강조한다는 거 여러 번 들어서 아실 수 있겠죠? 그런 방향으로 실천들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한나 아렌트의 지적에서 레이버에 해당하는 행위만 하고 산다면, 자 다시 반복합니다만 얘가 극단적으로 최악의 경우가 되면 우리가 아이히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요컨대 워크와 액션을 지향하면서 사는 삶,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깊이 사유하고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아렌트의 주장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런 조금 어려운 철학책 말고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책이죠. 안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이라는 책에도 보면요. 더크워스가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연구자를 인용하면서 마찬가지로 노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노동, 그리고 직업, 그리고 천지. 요거는 이런 비유를 들고 있죠. 어떤 사람이 벽돌을 쌓고 있어요. 당신 뭐 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분은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레이버, 노동에 해당해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물었더니 나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요건 직업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벽돌을 쌓고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어요. 뭘 하고 계시나요? 나는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천직에 해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가치가 태워진 노동일 때 안젤라 더크워스는 그릿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열정적인 끈기를 가지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말 열심히 하지만 행복한 열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안젤라 더크워스의 얘기에서 아주 우리가 주목할 지점이 있습니다. 나침판 열정이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방향, 나의 꿈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그 꿈은 여러 가지 과제로 분해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일정한 체계를 갖고 있어요. 과제 피라미드 같은 것인데요. 그 꿈의 방향이 나침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앞서 얘기한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액션 그리고 워크적인 그러한 행위를 메인으로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자기 개발, 자기 성장이라는 것은요. 이 틀 안에 있을 때 의미 있는 거예요. 내가 빨리 승진해야지. 무조건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진이 나에게 워크적인, 나에게 액션적인 의미를 가질 때 더 의미 있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놓치고 그저 열심히 사는 자기 개발을 했을 때는 앞서 지적한 세 철학자들의 문제 제기에 우리는 퍽 하고 걸리게 되고 말 겁니다. 푸코 역시요. 이렇게 사회 구조가 우리에게 작동하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지배 권력 또는 어떤 지배 자본에 복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무하는 그런 노력, 그런 노동, 그런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라는 문제 제기를 했던 푸코가 말년의 저작에서 셀프 케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나옵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그려보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게 그냥 진지충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정말 그냥 버리듯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요. 우리가 셀프케어, 우리 자신을 돌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러면서도 깔깔깔깔 호호호호 즐겁게 살면서 또
그 방향성 안에서 자기 개발을 함으로써 자기 개발이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는, 또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또 세상에 의미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이타성의 자기 개발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하는 프로세스 그 속에서도 이타성을 함께 느끼고요. 나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하고 잘 못하는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작동까지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멋진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요. 내가 설정하는 자기 개발의 목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철학적 고민을 포함해서 자기다운 인생을 설계하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개발이 된다면, 그리고 그 설계의 결과가 이타성을 실현하는 어떤 행위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훌륭하고, 또 그 훌륭함에 스스로 만족스러워서 더 열심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요, 자기 개발이 허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강력하게 지적을 했고요.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여러 철학자들이 이미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들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요, 한국에 지금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그냥 열심히 살도록, 또는 그것을 하면 100억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도록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계발서들을 제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을 확 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기계발서에 중간중간 들어있는 여러 팁들이요, 다 의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심을 놓치면 자기계발은 하면 할수록,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를 허상을 쫓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고 마는,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좀 넓은 범위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계발의 본질, 자기계발의 위험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적극적인 댓글 나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